그 약간 정리를 좀 했죠, 그죠? 물성전자공학 때 배웠던 내용을 정리를 했었고 오늘까지도 사실은 좀 정리된 내용입니다. 제가 이 그 반도체에서 반도체 특성을 아는데 필요한 게 지난 시간에 두 가지가 중요하다 그랬었죠, 그죠? 타이틀이 있었던 게 뭐였었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가 첫 번째 타이틀 들어갔던 게 기억으로 시작하는 결정, 결정에 대한 규칙적으로 원자가 배열이 되어서 그 원자에 있는 전자 오비탈이 또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고 그 전자 오비탈이 가까이 있으니 겹치겠죠, 그죠? 겹치니까 전자가 폴짝폴짝 뛰든가 그 전자가 진행하는데 이런 규칙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정이 또 중요한 파트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 뭐였죠, 여러분? 양자역학. 양자역학적인 해석. 수식도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식도 그냥 이해한 것도 필요하지만 일부 문제는 직접 풀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지난 그 설문에서 질문이 좀 있더라고 보니까 그냥 머릿속으로 PPT 이해하기만 되냐 그런 게 아니라 약간의 몇 문제에 대해서는 계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양자역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실제 전자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전자가 특정한 에너지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런 것들도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정 구조에서는 사실은 이 물성전자 제가 보다 보니까 그때 옵션이라 가지고 이제 선택이 안 되었던 파트가 있었는데 이제 규칙적 결정에서 리얼 스페이스 그러니까 일반적인 여러분이 보는 공간에서 규칙성하고 이게 역격자라 그래서 푸리어 트랜스폼 한 공간에서 이 그 규칙적인 레티스하고 사실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있는데 그 브라바이스 레티스라고 했는데 물성에서 브라바이스 레티스 부분을 많이 다루지는 안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여기서도 많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약간의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반도체 공학 할 때 그런 내용을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정에서는 굉장히 그 시메트리가 중요하고요. 그 원자에서 이제 결정으로 가는 단계에서 그 전자가 이제 그 파원리 베타 원리 때문에 이제 원래 하나였는데 이게 에너지 밴드가 생기는 것에 대한 제가 설명을 잠깐 했었습니다. 제가 이름 부르는 사람은 잠깐 앞으로 한번 나와 볼래요, 한번? 예, 그냥 뭐 특별한 거 아니니까요. 그 추석 겸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하고요. 유환성, 예, 잠깐 나와 볼래요, 한번? 유환성. 그 다음에 김동현, 예, 나와 볼래요, 한번? 차례로 서 있어 볼래요, 한번? 예. 안홍규 없습니까? 예. 최영호, 이원정, 나와볼래요, 한번? 세 사람이 한 2m 간격으로 여기 중간에 한번 서 있어 볼래요, 한번? 자, 거기서 각자 세 사람한테 이 세 사람이 그 유한성 씨 손들어 볼래요, 한번? 예. 김동현 씨 손들어 볼래요, 한번? 예. 그다음에 이원정 씨 손들어 볼래요? 예. 스스로 실리콘에 돌고 있는 전자다 한번 얘기해 볼래요, 한번? 각자 각 실리콘 원자에 속해 있는 전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래요, 한번? 각 실리콘 원자에 박혀 있는 전자입니다. 예. 무한대로 떨어져 있는 실리콘 원자인 경우에 각자 그 진도한 오비탈을 좌우로 50cm씩 왔다 갔다 해볼래요, 한번? 예. 50cm씩 좌우로 왔다 갔다 해볼래요, 한번? 예. 예, 계속 50cm 왔다 좌우로만 앞뒤 말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각자 그 고유한 어타믹 오비탈의 전자 오비탈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각자 다루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각자 거리를 한 50cm 좀 줄여볼래요, 한번? 간격을, 예, 가까이 좀 해볼래요, 한번? 자, 그럼 거기서 이 상태에서는 이제 또 50cm 왔다 갔다 해볼래요, 한번?
예, 각자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때도 보니까 좀 왔는데 50cm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그래도 좀 옆에 걸쳐지긴 하지만 좀 자유롭죠, 그죠? 각자의 그 아이솔레이트 되어 있는 애톰의 특성을 그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애톰에 돌고 있는 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30cm 가까이 가볼래 서로? 예. 거기서 50cm 서로 왔다 갔다 해볼래요, 한번? 50cm, 정확히 지켜 50cm. 예. 자, 이런 경우에 좀 더 가까워졌죠, 그죠? 가까워졌는데, 이제 이 5cm 왔다 하는데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지 않습니까? 우리 세 사람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지 않습니까? 않아요. 그러면 20cm씩 더 가까이 가볼래요, 한번? 자, 이때도 이제 있는데 각자 좌우로 50cm씩 왔다 갔다 해보기 바랍니다. 서로 타협해서 뭐 떨어지면 안 되죠. 그 붙은 상태에서. 좌우로 50cm 분명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자, 여러분 보니까 지금 세 사람의 이제 전자가 그 어떤 상황이 생겼습니까? 어떤 상황이 생겼습니까? 서로 세 사람이. 같이 이동. 그러니까 말을 맞춰가지고 같이 이동하고 있죠. 그죠? 같이 이동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너가 이동할 때 옆에 같이 이동해라. 같이 이동해라. 이런 정보가 같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하나의 웨이브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랬는데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유한성 씨가 앞으로 한 15cm 앞으로 가볼래요, 한번? 예, 다음에 김동현 씨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이원정 씨가 뒤로 15cm 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50cm 왔다 갔다 해요, 한번. 예. 이때는 어떻습니까? 자유롭습니까? 안 자유롭습니까? 자, 여기서 한 2m 왔다 갔다 해봐요, 한번. 동시에 갈 필요 없는데, 예. 예.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예. 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지금 그 파울리 베타 원리, 몸이 겹칠 수 없잖아요, 그죠? 같은 애 상태에 없는 파울리 베타 원리 때문에 같은 준에 있지 않고 원래는 따로따로 있었던 어타미 오비탈 준위가 스플릿 됐습니다, 세 개로. 그러니까 전자 세 개가 세 개의 걸로 스플릿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애텀이 굉장히 많이 모였을 때 돌고 있는 전자는 같은 에너지 준위를 유지하고 있다가 가까이 오면 얘가 그 에너지 준위가 갈라지면서 띠를 만들게 됩니다. 띠를 만들어서 한 사람은 위로 갔고 한 사람 아래로 왔으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여러분 생각해보면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쫙 앞뒤로 되겠죠, 그죠? 10의 23성계 그러면 10의 23성계의 전자가 이렇게 띠를 이루겠죠, 그죠? 그럼 그 간격이 촘촘하게 되어서 멀리서 보면 밴드를 이루게 되고 전자가 왔다 갔다 1m, 2m 움직이라 그랬는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박수 받고 들어갈까요? 예. 자, 그래서 제가 그 전자가 독립된 원자에 있을 때 그 에너지 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준이나 이런 것들이 잠깐만요. 꺼지면 안 되는데. 된 것 같다. 예. 자, 그래서 그 전자가 이런 레티스 속에 굉장히 많이 모여 있으면 이제 에너지 밴드라는 게 생깁니다. 생기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많은 원자가 모여서 결정을 이루면 각 원자에서 같은 준위에 있던 전자들이 자, 그러면 지금 수명 다 했다 그러니까 지금 가는데 지금 알아보러 왔으니까요. 칠판으로 할까요, 여러분? 예, 칠판으로 일단 이래가지고 컴퓨터에서 못하겠다. 어차피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예. 잠깐만, 그러면 올려야 되나, 이거를? 여러분, 그 수업 자료는 제가 올려놓은 게 있잖아요, 그죠?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제가 정확하게 그림을 표현하긴 그렇지만, 예, 그래서 이 원자의 주위에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그죠? 전자가 이렇게 S밴드 형태로 돌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아령 모양으로 돌 수도 있고,
P밴드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그 다음 실리콘이 이렇게 있으면 실리콘이 있다. 그다음에 여기에 또 전자가 이래 돌고 있고, 그다음 이 P가 이렇게 돌고 있고 돼 있으면 지금 보면 그 오버랩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중첩이 중요하니까 이 S 오비탈이 요 겹친다 크게 키워보면 이렇게 겹칠 겁니다. 이렇게 겹치겠죠, 그죠? 공이 이렇게 쫙 겹쳐 있는 모양이 이렇게 쫙 이렇게 될 거고, P 오비탈은 이렇게 아령 모양인데 아령이 커다랗게 생겨보면 이만하게 생겨보면 이렇게 생겨보면 이제 여기에 이런 식으로 옆으로 겹치겠죠, 그죠? 겹치면 여기 이런 식으로 다 겹치는 구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그 전자의 오비탈에 따라서 각자 겹치는 모양이 대칭성이 쫙 다르겠죠, 그죠? 다르기 때문에 전자가 여기 또 전자가 이렇게 간다 할 때하고 이렇게 비스듬히 간다 혹은 뭐 이렇게 간다 이렇게 했을 때 각자 건너가는 전자 구름의 길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 실리콘이 제가 지난 시간에 다이아몬드 구조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전자가 이 방향으로 갈 때, 이 방향으로 갈 때, 이 방향으로 갈 때 느끼는 길이 다릅니다. 길이 달라서 여러분 강의실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죠? 앉아 있는데 여기에서 그 요 빈 곳을 따라서 나올 때 쉬운데 제가 억지로 여러분 나올 때 옆으로 나오지 말고 45도로 좀 나오세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자리에서 앞을 바라보고 45도로 좀 나와달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연체. 그럼 진행하는 그게 없으니까 이게 절연체가 되는 거고, 그나마 전기가 흐르는 쪽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의자가 이렇게 비어 있는 방향으로 쭉 가야지 전기가 흐르겠죠, 그죠? 그래서 해보면 이 전자가 흘러가는 방향에 대해서 얘가 느끼는 게 다르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방향에 따라서 그 에너지 밴드라는 표현이 밴드를 따르게 생각하지 말고 다니는 길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에너지 밴드를 이제 예측할 때, 이제 얘가 이 전자 입장에서 이제 전자를 보면 얘가 요 안에 얘가 전자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전자가 간다고 생각해 보면 여기에 실리콘이 있고 애톰이 있고 실리콘이 있고 실리콘이 있다. 가면서 생각해 보면 가다가 폴짝 들어갔다 나오고 또 폴짝 들어갔다 나오고 폴짝 들어갔다 나오고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자 입장에서는 이게 쭉 겹쳐 있기 때문에 이 페르미 디렉 분포라고 이전에 물성 전자 때 페르미온이 전자는 페르미온인데 이 페르미온은 파울리 베타 원리에 있어서 같은 n의 준이 있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뭐 스핀 업 다운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그 전자가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요 전자가 갇혀 있는 전자냐 요 바깥에 진행하는 전자냐 사실은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얘가 제가 진행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갇혀 있는 상태를 생각해 보면 그리고 이 전자가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않죠, 그죠? 제가 지난 시간에 그 금속이 있으면 이 금속 속에 전자 굉장히 많은 꽉 채워져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 갇혀서 못 나오는 상태다. 거기에 강한 자외선을 쬐주면 막 튀어나오고 한다 그랬었는데 여기 이제 갇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는 갇혀 있는 전자가 여기에 들쑥날쑥 하면서 안에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 요거를 이제 모델링을 해서 그럼 얘는 에너지하고 실제 얼마나 어떤 상태가 존재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원자 속에 너무 이게 연속적이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마이너스 R분의 뭐 G의 E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전적으로 얘기할 때 쿨럼 포텐셜로 이렇게 근사시켜서 하긴 하는데 이게 정확히 이게 맞지는 않거든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런 포텐셜 웰 속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모델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가정을 해볼 수 있겠죠. 그냥 플러스 하나에 마이너스 하나에 있는 걸로 하든가 이게 좀 변형이 돼가지고 이게 조금 스크리닝이 되어가지고 좀 쉐입이 달라진다거나 여러 가지 모델이 있거든요. 그 모델에 대해서 이제 에너지 밴드를 전공으로 계산하는 분들은 이 모델을 모양을 이렇게 가정해보고 저렇게 가정해보고 해서 실제와 가장 가까운 거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거는 이런 형태를
우리 가장 쉬운 지금 단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스퀘어를 이렇게 가정하면 쉽잖아요, 그죠? 우리 그 물성전자 때 스퀘어로 가정해서 여기에 갇혀 있는 전자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총 에너지가 전자 에너지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겁니다. 자, 전자 에너지는 여기 일렉트론이 있으면 총 에너지가 이렇게 E로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포텐셜을 V0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0이다 이렇게 하는 포텐셜 요 웰 속에 갇혀 있는 전자가 바로 그 고체 속에 들어있는 전자가 규칙적으로 애톰에 이렇게 배치되는 상황이다. 이거 이제 이 총 에너지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제가 얘기했지만 요 사이에 거리 가까워졌을 때 뭔가 정보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죠? 정보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까 세살에 나와서 보면 서로 말을 맞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가까워지니까. 여기 정보가 왔으니까 얘를 하나의 웨이브로 다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웨이브로 푸사이 이렇게 해서 이 푸사이가 이 전자를 갇혀 있는 전자를 기술하는 한 가지 방법이고, 그럼 전자가 이렇게 기술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전에 얘기했듯이 전자가 웨이브이기도 하고 입자이기 때문에 얘를 풀어낼 수 있다면, 슈레딩거 웨이브 이퀘이션을 풀어낼 수 있다면 그 전자의 농도라든가 그다음에 운동 상태나 이걸 다 알 수 있다. 만능 줄기세포라 생각하면 됩니다. 파동함수가. 그래서 생물의 줄기세포에 해당되는 거를 이 반도체에서는 웨이브 펑션을 구한다면 그것으로부터 많은 정보가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미분하고 저렇게 미분하면 값을 하는데, 얘를 이제 푸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풀 때 할 때 이런 바운더리가 있으면 1 영역과 2 영역, 그다음 1 영역과 2 영역, 1 영역과 2 영역에 있어서 각각 이제 이 포텐셜이 다 다르죠. 포텐셜이 1 영역에서는 여러분 보면 1 영역에서는 0입니다. 그죠? 0인데 2 영역에서는 V0입니다. 그래서 해보면 우리가 슈레딩거 이퀘이션 할 때 마이너스 2n분의 하바 제곱의 라플라시안의 F 사이에 V의 F 사이에 E F 사이다. 이렇게 얘를 풀면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E는 하나의 웨이브니까 E로 쓰고, V는 위치마다 다르기 때문에 1 영역일 때하고 2 영역일 때가 V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1 영역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1 영역일 때는 이 포텐셜이 0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0으로 정의되어 있어서 전부 계속 끝까지 풀지는 않습니다. 2n분의 하바 제곱의 라플라시안인데, 이 라플라시안 제가 지난 시간에 일반적인 3차원에 대해서 푸는 그 계산을 이제 식을 딱 보여줬었는데, 얘가 1차원이라 생각하고 x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x에 대한 것만 생각해 보면 라운드 스퀘어, 라운드 x 스퀘어의 1 영역에서의 포텐셜을 이제 정의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그 웨이브 펑션이라 해서 이거를 u의 1로 이렇게 표현하면 u의 1로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제가 썼는 거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1로 하고, 그다음 v는 1 영역에서 0이니까 이건 0이니까 그냥 는 2의 u의 1이다 이렇게 정의되고요. 그 다음에 2 영역에서는 마이너스 2n분의 하바 제곱의 라운드 제곱의 u2의 라운드 x 제곱에, 여기 v는 2 영역에서는 v0입니다. 그렇죠? 여기 직각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그냥 v0니까 이걸 넘기면 e 마이너스의 v0의 u의 2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1번 영역에서는 라운드 제곱 u1의 라운드 x 제곱은 마이너스 하바 제곱의 2m2의 u1이고요. 요 1번 영역에서는, 2번 영역에서는 라운드 제곱 u2의 라운드 x 제곱은 넘기면 이제 마이너스 하바 제곱분의 하바
제곱분의 2m의 큰 데서부터 작은 데를 빼서 2의 v0의 마이너스의 u2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거를 이제 제가 쓸 때 얘를 마이너스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의 u1이고요. 밑에 얘는 마이너스 얘는 지금 여기 알파 제곱이 요거니까 알파 제곱에 알파 제곱 알파 제곱 마이너스의 이 하바 제곱의 2mv0의 u2 혹은 여기에서는 제가 식을 쓸 때 베타 제곱의 마이너스 베타 제곱의 u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푸는 건데요.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주목할 거는 뭐냐면 E가 0보다 큽니다. E가 0보다 크고 V0가 E보다 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2차 미분 방정식에서 요 식에서 앞에 얘가 양수잖아요. 그죠? 얘가 양수고 얘 위에 U1은 음수죠. 그죠? U1은 음수고 그 다음에 U2는 앞에 개수가 양수죠. 그죠? 그 얘기 뭐냐면 두 번 미분해서 음수가 나오는 거는 앞에 음수가 나온 거는 그 미분에서 주기적으로 변하는 함수인 거죠, 여러분. 사인, 코사인 이런 거죠, 그죠? 근데 U2인 경우는 앞에 양수니까 exponentially decay하는 함수가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생각해 보면 U1과 U2가 사실은 요 개수에서 특징적인 좀 차이가 있는데 우리 생각해 보면 요 안에서는 decay하고 요 안에서는 주기적이고 하는 부분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 포텐셜보다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이해됩니까? 어째 문제? 프로젝터가 아까 여기 껌뻑껌뻑거렸거든요. 여기가 껌뻑껌뻑했었거든요. 예? 아까 여기가 문제 있어서 한 건데. 방금 가셨나요, 건가? 가는 김에 둘 다 가시라고 그러네. 둘 다 가시는 거죠, 그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이게 그 U1과 U2로 나눴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요 관계에 따라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면 이제 U1과 U2로 정의되어 있는 값으로부터 하나의 웨이브 펑션으로 우리가 풀 수가 있거든요. 이제 풀면 이제 그 바운더리 컨디션이 중요한데요. 바운더리 컨디션 뭐냐면 1번 영역에 요거하고 그 다음 요거하고 그 다음 요거하고 모양이 대칭적으로 다 같잖아요. 그죠? 여기 U1, 여기 U1, 여기 U1, 여기 U1, 여기 U2, 여기 U2, 여기 U2, U2가 있는데 각각 U1, U2, 이게 있는데 이 앞에 있는 U1과 뒤에 있는 U1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느낌에. 요 U1과 그 다음 U1 사이에 어떤 느낌 차이가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여기가 U1X잖아요. 그죠? 함수가 여기 U1X입니다. U1X고 여기도 U1X잖아요. 그죠? 생각해보면 요거 이게 반복되는 게 이거 함수가 정말 같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죠?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여기 정확히 정의하면 여기도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U2를 정의하면 여기 U2가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해보면 각자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U1, U2가 다 정의되어 있는데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서로 아까 세 사람이 말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보면 패턴은 똑같은데 모양은 똑같은데 약간 너가 저래 갈 때 내가 일로 갈게 라든지 모양에 있어서 잠깐 좀 비껴나는 그런 게 있으면 전체적으로 같은 모양 움직이더라도 전체가 동조돼서 움직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사실 답을 먼저 얘기하면 U1과 이 다음에 U1 이렇게 있으면 같은 웨이브 펑션의 모양을 띠고 있긴 한데 여기와 여기 사이에는 우리가 페이스가 차이 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상만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함수가 이렇게 규칙적인 패턴이 된다 그러고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블록 시어렘이라 그래서 이제 이 규칙적인 상태에서 위상만 차이 나서 전체 psi x는 이런 ux에 대해서 엑스포넨셜의 i, kx 이런 식으로 위상만 차이 나는 형태로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때 ux를 psi x에다가 2의 마이너스 i kx 이런 식으로 해서 위상만 차이 나는 형태로 계산해서 저렇게 계산을 쭉 해주게 됩니다. 요 자세한 계산은 제가 동영상 링크를 하나 끝나고 보내줄 테니까 자세한 계산을 그걸 보기를 바라고. 그래서 요 과정을 거쳐서 굉장히 계산이 좀 길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간격이 a다, 이게 b다 그랬을 때 0, 그다음에 a 플러스 b, 2a 플러스 b, 3a 플러스 b일 때 u1과 u2 사이에 원래 함수가 같고 혹은 그 함수의 1차 미분이 함수가 같고 이런 것들을 다 맞춰줘서 해줘야 되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풀었을 때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다 된 건가요? 아이고 이게 중간에 끊겨가지고. 예. 자, 이게 말이 끊기긴 했는데요. 녹화본 보면 두 개 막 섞였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설명했던 게 이런 전자가 이렇게 각 원자에 이렇게 갇혀 있는 포텐셜 웰에 갇혀 있는 거를 이렇게 수직으로 직교로 되어 있는 걸로 그 모델을 해서 요게 폭이 a이고 그다음에 여기 전체 간격이 a이고 그다음에 요 사이에는 폭이 b고 이런 뭐 정의하기 나름인데 이렇게 해서 경계 조건을 이제 블록 시어렘을 써서 위상 차이만 난다라는 걸 이용을 해서 전체 웨이브 펑션을 구합니다. 구해서 나온 결과가 요겁니다. 요건데 이제 이걸 보면 식을 보니까 이 의미를 이제 아는 게 중요한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 p 프라임이라는 값이 있고 알파 a분의 사인 알파 a 플러스 코사인 알파 a는 코사인 ka라고 되어 있는데 복잡죠, 여러분, 그죠?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하는데 핵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변에 있는 k 값입니다. k 값. k 값이 여기에서 보면 ka라 되어 있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a는 요 a라는 거는 규칙적인 그 레티스 컨스턴트 a입니다. 그래서 레티스의 규칙성에 의해 정의된 값입니다. 그냥 값. 그 다음에 알파는 뭐냐면 이 알파는 아까 식에서 저 위에 있죠. 하바제곱분 EME. 하바제곱 EME니까 그 전자가 가진 에너지에 의해 정의되는 특정 에너지 주어졌다면 주어지는 그냥 값입니다. 알파도. 그러니까 에너지가 얼마다. 그럼 알파가 딱 정해지는 겁니다. 전자 에너지가 얼마다 그러면 얘도 딱 정해지는 값입니다. 알파하고 결정 A는 그냥 값입니다. 값. 그 다음 알파에도 그냥 값입니다. 값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에 따라서 알파 A 그 결정 구조의 레지컨스에 따라서 얘는 정의돼 버리고 그다음 얘도 그냥 값으로 정의돼 버립니다. 그다음 P 프라임이 뭐냐면 P 프라임은 저기서 이런 쪽에 정의되어 있죠. 하바 제곱분의 MV0의 BA다. 라 되어 있는데 A는 레티스 컨스턴트 A고 B는 여기에서는 이제 요 그 포텐셜 웰의 요 두께입니다. 요 폭인데 그래서 이걸 보니까 P 프라임도 포텐셜 에너지 배리어하고 요 B와 A가 정의되면 그냥 주어지는 값입니다. 또 질량도 있고 결과적으로 보면 좌변은 위에 식을 풀어서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K가 중요한데요. 이 K가 뭐냐면 바로 웨이브 넘버 그 전자의 파동 파동수입니다. 파수가 되는데 웨이브 넘버가 되는데 이게 람다분의 2파이로 정의되는 그런 파죠. 이게 익스텐디드 스테이트로 쭉 가고 있는 파를 기술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변은 어떤 웨이브를 나타내는 식이고 좌변은 그냥 값이구나.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면 코사인 KA는 그냥 값이니까 얘가 K가 있다 없다를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코사인 K는 얼마다 그러면 여러분 KA가 3분의 1 하면 얘는 2분의 1이고 뭐 이런 값들을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요 웨이브 숫자를 써주면 얘는 그냥 값이 있다 없다를 정의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면 이 값이 예를 들어서 1보다 크다. 실제 해봤더니 1보다 크다 그러면 코사인 KA는 그 만족하는 KA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어진 포텐셜 규칙적인 PRL 포텐셜을 우리가 크로니 페니 모델이라 그러는데 이 모델에서 주어지는 조건에 따라 이 값이 정의돼 버리니까 요 웨이브의 그 값을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거를 크로페니 모델이라 그러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게 뭐냐면요. 요 P 프라임이라는 게 교세에 보면 이 포텐셜 베리어 모양을 이렇게 더 깊게 하면 여기 갇혀 있는 에너지가 개수가 더 많아질 겁니다. 우리 예전에 한 개짜리 했을 때 얘가 한 개 있느냐, 얘를 더 깊이 하게 되면 한 개, 두 개 이렇게 띄엄띄엄 되는 값을 가지느냐 하는 걸 배웠을 텐데요. 이렇게 하고 요게 이제 들어가고 요게 얕을 때는 한 개만 딱 들어간다. 이렇게 했을 텐데 얘도 깊이에 따라서 만족하는 함수 그 K가 몇 개냐라는 거를 여기서 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좌변에 요거를 이제 포텐셜 에너지하고 비교를 한 게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인데 요게 이제 P 프라임 값이 주어졌을 때 P 프라임 값이 주어졌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P 프라임 값이 요 y축이고 P 프라임의 좌변 보면 요 좌변 이 값을 좌변 값을 요 그 에너지에 따라서 요 A분의 에너지에 따라서 요 그린 게 이런 식으로 그려진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려졌는데 여기에서 이게 에너지에 따라서 이렇게 그린 건데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는 얘가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는 실제 이 경우는 에너지가 존재하는 경우고 이 경우는 에너지 존재하는데 이보다 큰 경우는 만족하는 해가 없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구간은 이 만족한 에너지가 없는 구간이고 요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구간은 에너지가 이렇게 존재하는 구간이고 해가 존재하는 구간이고 여기도 해가 존재하는 구간이고 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에너지로 표현됐을 때 이렇게 요 사이만 허용된 에너지, 요 사이만 허용된 에너지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요 사이에 NSD가 존재하게 되는 거를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식적으로 이제 좌변 P 프라임 사인 알파 A 나는 알파 A 요 값은 플러스 코사인 알파 A가 요런 그 에너지에 따라서 요 값 정의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근이 존재하는 경우하고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이 그래프가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우리 어떻게 정의되는가 라는 거를 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x축이 A 알파 A의 알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이제 A 알파라는 게 이제 여기에 에너지잖아요. 그죠? 알파 값이 바뀌는 에너지니까 요 에너지가 요 D가 만들어지는 거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문제를 푸는 거는 제일 뒤에 제가 붙여놨는데요. 보면 예제 3.2에 보면 에너지 갭의 추산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determine the width로 되어 있는데 에너지를 일렉트론 볼트 단위로 forbidden 에너지 갭을 계산해 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P 프라임이 8이다. 그리고 이제 요 A는 4.5 옹스트롬이다. 레티스에 라고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갭을 계산해 봐라 라는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요 값에서 요 그래프에서 제가 표현할 때 P 프라임이 주어졌으니까 요거를 요 그래프로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이 점과 이 점 사이는 밴드가 있고 이 점과 이 점 사이는 밴드가 있고 결국 문제 푸는 거는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요 간격이 에너지 갭에 해당되는 값이다 라는 걸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 잘 올려놓은 거에 그 자료를 한번 참고 삼아 해보고 나중에 문제 푸는 거를 여러분 한번 살짝 보고 좀 풀어보는 시간도 가져볼까 생각합니다. 제가 스케치만 한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에너지 갭이 생기는 거, 밴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했습니다. 자, 했고 자꾸 하다 보니까
좀 막 끊기고 이래서 그런데요. 그래서 이게 이런 관계에서 우리 에너지라 그러면 웨이브라 그랬을 때 에너지는 EM분의 하바 제곱의 K 제곱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에너지다 라 그랬을 때 웨이브다. 그러면 EM분의 하바 제곱 K 제곱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에너지 보통 일반적인 식입니다. EM분의 P 제곱. EM분의 P 제곱이 이렇게 그 운동 에너지죠. 그죠? 운동 에너지인데 이게 어떠한 질량 M이 P라는 운동, P가 MV로 주어져 있는 할 때 이렇게 운동 에너지인데 지난번 시간에 이게 물질파인 경우는 람다가 이게 P분의 H다. 플랑크 상수다. 그래서 이게 MV분의 H다. 이게 이제 람다 해당되는데요. 람다분의 2파이가 이게 K 값이거든요. K 값인데 이게 람다가 MV분의 H니까 2파이 나누기에 H에 나누기 MV니까 이것이 이제 H분의 2파이의 P다. 이렇게 하는 표현이 좀 다르게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보면 요걸 보면요. 요런 관계를 이제 보면 물질파에서 해본 P는 2파이분의 H에 K 되니까 이게 이제 2파이분의 H를 우리 reduced 플랑크 상수라 그래서 하바가 되거든요. 이게 하바입니다. 그래서 하바에 K가 되니까 그냥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표현했는데 그래서 이게 입자가 2n분의 P제곱이라는 것이 2n분의 하바 제곱의 K 제곱에 해당되는 걸로 대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입자인 경우에 운동 에너지고 이거를 입자를 이제 그 어떤 웨이브로 바꿨을 때 이 람다분의 2파이로 정의되어 있는 K에 표현되어 있는 것은 2n분의 하바 제곱 K 제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표현됐을 때 방금 그 크로 페니 모델에서 이게 이제 이 K라는 값이 나오니까요. 이 K가 결국 그 웨이브를 나타낸 것에 보면 이게 이제 K하고 이 에너지의 관계가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거고요. 요거를 이제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 K하고 A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표현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게 이제 프리 일렉트론이거든요. 프리 일렉트론은 이런 식으로 그 갭이 없이 쭉 다 허용이 됩니다. 다 허용이 되는데 여러분 보면 여기에서 이제 아까 크로페니 모델에서 요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는 존재하지만 요 1과 마이너스 1을 벗어나는 이 영역에서는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이걸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 파트가 K에다가 A를 했을 때 파이가 되는 영역이거든요. 파이가 되는 파이 뭐 2파이 여기도 파이가 되는 영역이니까 결과적으로 K가 증가하다가 여기에 만나는 지점이 K의 A가 A분의 파이가 되는 지점, 이게 K가 A분의 파이가 되는 지점에서는 더 가면 이 영역에서는 이 지점에서 요 에너지가 허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표현을 할 때 이 영역에 이쪽 에너지와 이쪽 영역이 허용되지 않는 걸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요게 이제 이게 연속되는 프리 일렉트론이 아니라 그렇게 표현할 때 쭉 가다 A분의 파이를 만나면 이 떨어집니다. 여기 갭이 딱 생기면서 이렇게 없는 영역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다 보면 이렇게 가다가 일단 여기 없고 여기도 없고 띄어져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요래 떨어지고 이렇게 생기면 여기 요 상황이 여기 없는 에너지가 크로이페니 모델에서 요 사이가 없는 것을 표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표현할 때 그림을 표현할 때 이제 제가 교재에 나와 있는 거를 이제 그림을 표현을 하면 그럼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A가 원래는 이렇게 되는데 이게 2n분의 하바 제곱 K 제곱이 K이고 여기가 이제 에너지가 되는데 여기에서 A분의 파이, A분의 2파이, A분의 3파이 이제 된 영역에서
실제 에너지는 이제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갭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여기 싹 빠집니다. 빠지고 여기에서는 여기 연속되지 않고 이렇게 가다가 또 이렇게 빠집니다. 또 연속되지 요 사이 갭 요만큼 갭이 생긴 거죠. 그다음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빠집니다. 그래서 요 상태에서는 컨티뉴어스한데 요 a분의 파이, a분의 2파이 요 영역에서 이렇게 약간 왜곡이 되면서 요 갭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면 이제 요런 그래프가 프리 일렉트론과 다른 이제 크리스탈 레티스 안에서 이제 K와 에너지 관계다. 라고 해서 이제 이 에너지와 K 관계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디스펄전 릴레이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그 디스펄전 릴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웨이브의 람다와 그 다음에 그 에너지가 어떤 관계냐라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관계고, 그래서 여기 갭이 생긴 거를 이제 이 배치도를 요 a분의 파이, a분의 2파이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모양을 그대로 이동을 시켜가지고 이걸 접으면서 이동을 시켜서 왜냐하면 플러스로 가는 것과 마이너스 가는 방향이 사실은 같거든요.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하고 왼쪽으로 가는 경우가 사실은 대칭되잖아요. 그죠? 레티스가 있으면 무한대로 이쪽으로 가는 것과 무한대로 이쪽으로 가는 게 사실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만 잘 기술을 하면 나머지는 그냥 접어서 똑같이 표현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가는 쪽과 반사되는 쪽을 이제 우리가 평행이동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이제 평행이동 한다는 개념을 그대로 옮기면 이제 얘를 이제 이쪽도 보면 가다가 이래 되고 뭐 이렇게 되고 하는 요게 이제 이걸 이동시키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그림을 그릴 때에는 요 그림과 요 그림, 그다음 요 그림, 요 그림 이렇게 해서 요 a분의 파이 영역 요 안에서만 선을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2n분의 하바제곱 k제곱으로 쭉 가서 이렇게 그린 거를 규칙성이 있으니까 잘라서 이렇게 옮기고 붙이고 하면 되는데요. 이제 요 한쪽 영역으로만 표현을 해도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걸 이제 전체 익스텐디드 존에서 표현을 한다 그러고 이렇게 a분의 파이 요 영역에서만 표현하는 거를 리듀스드 존에서 에너지 밴드 디스펄전 릴레이션을 표현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2파의 간격으로 이제 그리면 되는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밴드 배치도를 이제 그린 거를 이제 보면요. 제가 살짝 그래도 손을 잘 그려볼게요 한번. 여기에 이제 한쪽이 x축이 K입니다. K이고 y축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고 그 다음에 a분의 파이가 되고 마이너스 a분의 파이 그 사이에 되어 있고 요 그 바운드리를 중심으로 해서 존 바운드리라 그럽니다. 사실은 여기에서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얘기할 때 이게 2n분의 기본적으로 쭉 이렇게 2n분의 하바제곱 k제곱으로 증가하는데 요 끝에서 이렇게 휘어지게 만들고 쭉 가다가 요걸 접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접어서 그대로 이렇게 하고요. 요 모양은 그대로 이렇게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모양이 접어서 한 겁니다. 여기에서 또 이렇게 접히고요. 요 갭이 있고 이렇게 쭉 이렇게 계속 쭉 증가하는. 요거를 이동시키면 여기, 또 이동시키면 여기 해서 쭉 이거를 이쪽으로 접어서 평행이동 시키고 한 걸로 표현해서 이렇게 증가하고 이렇게 증가하고 이렇게 증가한 걸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파이 플러스 a분의 파이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대칭적으로. 근데 이거를 이제 모으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kx 제곱으로 표현되는 그래프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에 찾을 수 있는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이 x축은 k, y축은 에너지 표현되어서 특정한 k에 대해서 에너지가 있냐 없냐. 이 k에서는 에너지가 있고, 이 k 에너지 있고, 이 k에 대해서는 에너지가 이 갭이 있는 거죠. 여기 없는 존재한 상태죠. 여기 상태와 여기 상태는 에너지 갭이 있어서 상태가 없는 겁니다. 상태가 없다는 얘기는
그렇게 다니는 전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자가 없다는 얘기고 그게 우리가 일반 얘기하는 에너지 갭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얘기할 때 보다 보니까 이거를 굳이 이 대칭적이니까 이 부분도 필요 없네 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필요 없으니 이 필요 없나 하니까 이 하나만 표현은 되잖아요. 그죠? 하나 표현이 되니까 3차원으로 표현할 때 결과적으로 보면 어느 방향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K 방향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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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얘기는 뭐냐면 요래 증가한다는 얘기는 K가 커진다는 얘기는 람다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K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람다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감소하는 거죠, 그죠? 람다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커지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이 상태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근데 방향이 K가 움직이는 방향을 벡터로 표현하게 되면 이게 K 값에서 그 벡터가 돼버리면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을 표현하겠죠, 그죠? K 값은 람다를 표현하는데 K가 벡터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P가 모멘텀이 하바의 K잖아요, 그죠? K가 사실은 벡터 값입니다. 벡터는 얘기는 K 크기는 람다분의 2파인데 K가 벡터가 된다는 얘기는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웨이브가 있는데 이게 X축 방향으로 움직이느냐, Y축 방향으로 움직이느냐, G축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K가 벡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제가 아까 저 그림을 표현했을 때 K가 이동하는 방향에 따라서 보는 전자의 겹침 상태가 틀리죠. 그죠? 틀리니까 PID 포텐셜, 크로니 펜닝 모델도 다 달라지겠죠.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이 밴드가 다 달라진다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 계산도 엄청난 그 계산이겠죠. 그죠? 그래서 3차원적인 계산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요 얘기를 먼저 할게요. 그러면 보면 3차원적으로 KX, KY, KG로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KX가 1로 가는 거하고 1에 가는 거하고 1에 가는 거 다 다르겠죠. 그죠? 그러다니까 제일 요 K 공간에서 요 중점을 감마라는 포인트로 정의를 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제 L이라는 포인트로 이게 이제 각 면이 있잖아요. 그죠? 각 면이 있는데 이 면이 뭘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면이 각각 아까 A분의 파이에 해당되는 면입니다. 그러니까 A분의 파이가 아까 갭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3차원 공간에서는 그 아까 1차원에서 A분의 파이에 해당되는 이 바운더리 컨디션을 했는데 3차원에서는 면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면으로 나타나는데 이 면의 중점이 L 포인트고 이 경계면이 K 포인트고 각각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운동 상태는 이 방향을 가느냐, 이 방향을 가느냐, G 방향 가느냐, 혹은 KX하고 KY를 KG를 각각 그 1,1,1 해당되는 요 결정 구조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감마에서 L 포인트로 가느냐, L 포인트에서 K 포인트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 방향에 따라서 밴드가 다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한 게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한쪽만 취하게 되고 제가 이게 계속 바뀌는데 이거를 실리콘에 대해서만 자 실리콘에 대해서 보면 요 제로 포인트에서 한쪽만 요 비대칭이죠, 여러분. 여기 비대칭 이유가 한쪽만 잘라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감마에서 L 포인트로 갈 때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각각 이 X축 포인트가 실제 이동하는 K 운동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일 때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되고 하니까 이제 이거를 밴드를 다 이제 실리콘인 경우 갈륨 아세나이드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비대칭이지만 감마 포인트 이렇게 여기가 저기 감마 포인트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L 포인트다 그러면 감마에서 L로 갈 때에는 웨이브 그 디스퍼전 릴레이션 이렇게 되고 L 포인트에서 K로 갈 때 K로 간다 그랬을 때 이렇게 되고 이걸 일일이 다 계산해서 누군가 다 계산해서 그림으로 다 만든 거죠. 뭐냐면 내가 실리콘 안에 있어요. 혹은 내가 갈륨 아세나이드 안에 있습니다. 그럼 전자가 내가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전자 입장에서 내가 X 방향을 갈 때 느끼는 밴드, Y 방향 갈 때 느끼는 밴드, G 방향 가는 밴드를 양의 방향만 딱 잘라가지고 아까 그린 형태를
쫙 그림을 표현해서 움직이는 방향마다 밴드를 다 그려준 겁니다. 그럼 이 이걸 밴드 다이그램, 따로 밴드 다이그램. 이게 밴드 다이그램이라 그러거든요. 이 밴드 다이그램을 그려놓으면 이제 전자가 이쪽이 허용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알 수가 있고 이때 이제 이 그 위에 비워져 있는 공간을 베일런스 밴드라고 그러고 아래 이거를 컨덕션 밴드라고 그러는데 같은 요 방향 포인트에서 미니멈과 맥시멈이 일치하는 경우를 우리가 요 갭이 요 사이에 허용되지 않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죠? 이 허용되지 않는 영역에서 이 최대 요 밸런스 밴드의 최대값과 컨덕션 밴드의 최소값이 같은 이 K 위치에 존재하는 경우를 우리가 디렉트 밴드 갭의 반도체라 그러고 이 최소값하고 최대값이 같은 위치가 아닌 경우를 우리가 인디렉트 밴드 갭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게르마늄도 지금 요 최대하고 최소가 같은 위치에 있죠, 그죠? 같은 위치에 있는데, 아이고. 실리콘은 같은 위치에 안 있거든요. 잠깐만요. 실리콘은 지금 같은 위치가 아닌 게 최소값이 여기에 있고 최대는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있으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여기에 보면 이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전자 입장인데 여기 최소가 아니죠, 그죠? 근데 여기 에너지 최소 대는 여기잖아요, 그죠? 그럼 최소가 올라가는데 딱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허용된 공간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밴드 배치도를 그릴 때 이 K 공간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전자가 움직이는 방향을 표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리시프로컬 레티스라는 게 이제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요. 뭐냐면 실제 리얼 스페이스상에서는 X, Y, G라는 좌표가 중요한데 얘가 움직이는 공간에서는 X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Y 방향 움직이는 거, G 방향 움직이는 거를 해서 이걸 표현할 때 KX, KY, KG를 이제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했지만 KA가 파이가 되는 지점이 아까 그 크론페니 모델에서는 존 바운더리였고 그 다음에 3차원과 표현했을 때는 여기에 지금 이렇게 면으로 표현되어 있죠. 이게 우리가 말을 할 때 브릴로인 존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경계면에서 갭이 생기는 영역이다 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좀 어렵죠, 여러분, 그죠? 쉽지 않죠, 어렵죠, 그죠? 어려운데 지금 제가 자세하게 다 한 건 아니고요. 다 한 건 아니고 이 계략도 순서에 대해서 어떻게 논리적 생각을 따라가는지에 대해서 연결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해가 안 됐으면 이 파트가 동영상이 막 저게 또 가고 이거 막 쪼개졌을 것 같은데 제가 좀 보조 자료를 좀 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3차원에서의 이제 에너지 밴드를 제가 방금 말을 설명한 건데요. 이거를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자, 이 말뜻이 처음보다는 좀 이해가 됩니까? 아련히 제가 설명했던 것에 좀 뭔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네, 좀 포함되어 있어서 요거를 좀 이해하는 수준에서 좀 보고, 자, 그래서 보면 이게 이렇게 연속이 되어 있는데 에너지가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 디스펄즈 릴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건데, 그래서 에너지 밴드를 계산하는 쪽에서는 이 디스펄즈 릴레이션을 계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전자가 여기까지 채워져 있어요. 예를 들어 전자 여기까지 찰랑찰랑 이게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 주위에 상태가 다 있죠. 조금만 흘러가도 여기 상태가 있고 밑에 상태가 있죠, 그죠? 이게 이제 X주의 K이고 여기 에너지를 그랬을 때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에 전자가 찰랑찰랑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서 이렇게 채워져 있거든요. 상태가 이 K의 에너지, 이 K의 에너지, 이 K 다 채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 채워져 있는데 요 채운 상태에서 제가 전기선을 걸었다. 그럼 에너지가 좀 커지잖아요. 그죠? 에너지 커지면, 커졌을 때
이게 연속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연속됐다는 얘기는 그게 허용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전자가 빠져나가서 비어져 있다. 그럼 아래로 내려갔을 때도 허용이 돼 있으면 허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K라는 그 중요한 K하고 에너지 관계에서 그 에너지에 해당되는 K가 있다는 그 에너지에 해당되는 웨이브가 있다. 람다가 존재한다. 파가 존재한다는 흐른다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메탈이라 그럽니다. 이 경우는 메탈이라 그러고 이게 아까 이렇게 와서 갭이 딱 생겼잖아요. 그죠? 갭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이제 이런 상태에서 K하고 에너지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전자가 하나 채우고 올라갔는데 이건 다 했는데 여기 딱 채우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정렬 딱 끌어줬으면 그 다음 위로 살짝 올라가야 되거든요.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비어 있잖아요. 그죠? 비어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그 다음 채우려 그러면 여기 이 에너지를 뛰어넘는 에너지를 줘야만 그 다음에 전자가 위로 올라가서 딱 채웁니다. 그래서 이 존 바운더리에서 얘가 이제 약간 전기장을 딱 걸어가지고 얘를 딱 이제 흐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K가 딱 에너지가 허용이 되지 않는 존재에 꽉 채워져서 더 이상 흐르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이 경우는 우리가 기본 갭이 있는 경우를 두 가지가 있는데 세미컨덕터하고 그 다음에 인슐레이터 두 개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 이게 커서 이 갭이 굉장히 커서 웬만한 에너지를 줘서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는 거를 인슐레이터라 그러고 얘가 갭 비교적 작아서 약간 열 에너지만 딱 받아도 살짝 그 에너지 때문에 살짝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빛을 쪼이거나 혹은 이제 그 약간 온도를 가열해 주거나 했을 때 얘가 이제 전달이 되는 거를 이제 세미컨덕터라 그러고 요 소리 안 내서 읽어볼래요 한번? 이걸 금속부터 시작. 예.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반도체 앞으로 할 때 사실 개념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그때 지금 설명한 것들을 잠깐 설명할 때 이게 어떤 설명인지 여러분들이 인식할 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클릭 해봐요 한번. 제가 보고는 싶었는데 오늘 그래서 이게 그 반도체에서 온 에너지와 K가 굉장히 이게 람다분의 2파이가 굉장히 중요한 관계다라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한 거고요. 오늘 수업이 조금 많이 잘렸는데 요 뒤에 부분은 짧게만 설명을 하면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설명하겠지만 전자가 채워져 있을 때 K라는 공간이 모든 K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K가 이제 람다분의 2파이고 불연속이기 때문에 이 K도 불연속적으로 존재하거든요. 제가 연속적으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불연속적인 점이 쫙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세 사람이 있을 때 약간 앞으로 이동, 뒤로 이동해서 좀 불연속적으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돼 있는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 연속적으로 보여서 그렇지 사실은 불연속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스테이트가 이제 개수를 헤아릴 수 있습니다. 헤아릴 수 있으니까 그 허용된 거를 우리가 도스라 그래서 된 스테이트가 얼마만큼 들어갈 수 있을 수 있는지라는 K를 이제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하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에 해당되는 전자가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이 두 가지가 반도체에서 특정한 에너지에 전자가 얼마만큼 있는지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뭐냐면 일단은 에너지에는 전자가 있어야 돼. 전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있는 거 플러스 그 전자가 들어갈 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따라서 곱에 따라서 실제 해당 에너지의 전자가 존재하는 값이 됩니다. 얼핏 생각해도 전자가 좀 그때 많아야지 전류가 잘 흐를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이 전자 확률 분포 함수하고 이 전자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를 지난 물성 시간에 배우긴 했었잖아요, 그죠? 그 내용을 해서 우리가 이 반도체 고체에서 이제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라는 걸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을 했는데 여기 얼마나 있을 것이냐, 여기 얼마나 있을 것이냐, 온도를 올려주면 얼마나만큼 얘가 올라갈 것이냐. 이게 하다 보면 전자가 많아지면 전류도 커지고, 그 다음에
전기장을 걸어준다는 얘기는 전압을 걸어준다는 얘기고, 그럼 전압과 전류 관계가 바로 이 반도체에서 얘를 PN 접합 다이를 만들었다,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 만들어서 전압을 걸어줬더니 전자가 많아졌다, 적어졌다 하는 것이 바로 전류가 커졌다 작아졌다 나타나는 거죠, 그죠? 이 반도체 공학을 배우는 그게 이제 전자회로하고 연결을 했을 때 전자회로도 같이 배우고 있던 거예요, 지금? 1인가 2인가요? 전자회로 배울 때 그 트랜지스터 BJT하고 FET하고 다이오드 배울 때 이 PN 접합했을 때 1로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1로 전류 흐르는데 반대 전류 안 흐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전류가 안 흐른다는 얘기는 거기에 허용된 에너지 준위해야 게 없다라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관점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되니까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개념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그 문제 다음 주에는 오늘 좀 덜한 부분이 좀 막 끊겨가 들었던 부분하고 이거를 열적 평형 상태에서 반도체에서 전압 밀도가 실제 어떻게 되는지 결과적으로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하고 페르미 디렉 분포를 이용해서 계산이 될 거니까 재미삼아 문제도 한번 훑어보기 바랍니다.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그 과목에 대한 설명을 좀 하셨으면 해서 그저 앉아 있고요. 앉아 있고 우리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